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2천만 개를 돌파했다. 올 생산이 아니라 늦어. 그러니까 2020년에 배터리 데이에서 4680으로 밀도 높이고 사이즈 키우고 배터리 내재화를 2030년까지 3TWh까지 늘려서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2천만 개 누적 생산까지 도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치나 이 2천만 개의 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잘 분석을 해주셔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일부 그 테슬라, 아직까지도 그 테슬라를 분석하려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이없는 워딩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됩니다.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테슬라에 관심이 있거나 테슬라의 미래 출시되는 상품들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이런 극단적인 종교 영역에 있는 분들의 전도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심지어 어떤 얘기도 있냐면 미친 양산 속도다. 이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우려스럽죠? 네, 그런 것만 보면은 와,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업계도 장악을 해서 이제 배터리 분야에 또 패자가 될 모양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2천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680 셀의 에너지 밀도가 대략적으로 셀 하나당 100Wh 평균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2천만 개면 2GWh예요. 2GWh면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kWh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2만 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럼 테슬라가 2020년에 배터리 데이 때 4680 셀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냐 공언했냐면 2022년도에 100GWh의 4680 셀을 만들겠다. 그 정도의 양산 시설을 가지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GWh를 달성했으니까 어떻습니까? 2%네요. 2% 부족한 게 아니라 98% 부족한 겁니다. 2%에 달성한 겁니다. 이걸 미친 속도라고 평가를 하면서 테슬라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테슬라 종교에 빠진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무시하시고 보통 이렇게 봅니다. 양산이 궤도에 이제 올라갈 모양이다. 올해 테슬라가 약 180만 대 판매를 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되고 있고 내부에서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가 목표로 했었던 100GWh에는 턱없이 부족하나 하지만 6월 초서부터 10월 초까지 4개월 동안 1000만 개, 약 10,000대, 모델 Y로 따지면 한 12,000대 정도 되죠. 요 정도의 양상 능력으로 빨라졌다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 그러면 내년 되면은 한 몇만 대에서 10만 대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산 능력을 갖추게 될 거고 몇 년 안에 정상적으로 내재화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딱 요 정도 분석이 맞습니다. 현재는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직도 멀지만 이제는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요런 분석. 그 다음에 몇 개를 생산했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4680이 왜 등장을 했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4680은 많이 만들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도입한 규격이 아닙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더 가벼운 무게로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밀도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외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680 현재 생산되고 있는 4680 셀의 에너지 밀도가 1kg당 24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44W. 2170과 비교를 했더니 에너지 밀도가 약 13% 정도 떨어지는 걸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개 생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생산된 4680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kg당 얼마가 나오느냐, 300W 정도 도달을 한 거냐, 2170보다 몇 %가 높으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달성이 안 되면 4680이 몇억 개, 몇십억 개가 생산이 된다고 해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2170보다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면 더 많은 양을 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무게가 더 증가되는데 4680으로 공정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비용 절감이 안 됩니다. 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핵심이 없이 개수만 생산되고 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되는데 그 어떤 데에서도 현재 2천만 개까지 생산된 4680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얼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장 핵심이 되는 배터리 내재화에 대해서 전략을 추진하는 그런 기업의 과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사실 뭔가 정말 신기할 따름이죠. 자, 그 다음에 개수로 셀을 생산해서 이걸 발표하는 것도 좀 웃긴 건데, 여러분들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은요, 셀 몇 개 생산했다 개수로 발표하는 배터리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로 발표합니까? 네, 어느 정도 용량으로 생산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LG에너솔루션 글로벌 생산량이 200GWh입니다. 200GWh면 이걸 4680 셀로 계산을 해서 개수로 따지면 20억 개예요. 테슬라에서 2천만 개를 지난 3년 동안 누적으로 생산을 했는데, LG에서는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4680 셀 사이즈로 나눠서 대략 몇 개를 생산하나 보면 20억 개랍니다. 업체 하나가 100배가 훨씬 넘죠. 왜? 테슬라는 누적이고 LG는 1년에 생산하는 게 그 정도니까. 그러면 무슨 의도예요? 2천만 개라는 건. 얼마 안 되는 용량을 좀 크게 부풀리기 위해서 숫자 가지고 어필을 하는 겁니다. 용량으로 발표하면 그냥 2기가와트 달성했다 이러면 이게 50분의 1밖에 못했네? 배터리 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2% 달성을 해놓고서는 그걸 막 어필해가지고 막 이벤트에서 사진 찍고 우리가 2천만 개 돌파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장밋빛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 웃긴 건데, 어쨌든 양산이 시작이 돼서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속도가 이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배터리까지도 테슬라가 자체 내재화를 하게 되면 테슬라의 경쟁력이 더 확고해진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뭐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2천만 대 됐으니까 이건 미친 거다. 반대로 미친 거죠. 2% 달성해 놓고 자랑하고 그걸 막 대단하다고 하는 게 미친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 하지만 현재 4680이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양산의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는 그런 단계인 것 같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사이버트럭 이 부분.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못하면 이걸 뭐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막 자책을 하거나 이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세미트럭 2017년도에 발표를 했고 2022년도에 연 10만 대 생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대 가량 인도한 것 같다. 목표치에 말도 안 되게 지금 미달돼 있죠. 그런 상태인데 뭐 세미트럭에 대해서 딱히 사과를 하거나 소비자들에게 뭐 저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일론 머스크가 왜 사과를 해? 소비자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키면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자율주행은 더하죠. 자율주행은 2020년에 레벨 5에 도달해서 로보택시 대중화 시키겠고, 우리의 테슬라 모델 3, 모델 Y를 사면 여러분들이 주차해 놓으면 걔가 알아서 영업해가지고 몇 년 안에 차값을 다 보존해서 뽑아줄 거니까 우리 차 사면 돈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FSD 출시도 안 됐는데 팔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사이버트럭 기획하느라고 FSD 출시할 정신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내년도로 아마 밀릴 것 같은데, 그럼 4년 밀리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으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많은 성과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비관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제로백 1초대로 엄청나게 어그로를 끌었던 로드스터도 비약이 없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이버트럭은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우리가 무덤을 판 것 같다. 그리고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된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권에 들으려면 1년에서 1년 8개월간은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될 것 같다. 양산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그야말로 본인을 자책하고 본인의 결정을 후회하고, 그리고 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죽는 소리를 했어요. 아마 사이버트럭이 이제 양산이 되면서 내부 보고서, 이게 양산이 되고 판매가 되면서 회사의 이익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았고, 그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비관적인 상황인 걸로 보여요. 어쨌든
발표한 가격대가 있어요. 39,900불부터 시작이 되고, 싱글 모터, 듀얼 모터, 트라이 모터로 나오게 되고, 사실 트라이 모터쯤 되는 그런 스펙에 스테인레스 강 300번대 소재를 사용하고, 요거 가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엄청나게 큰 사이즈,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은 뭐 사실 10만 불을 훌쩍 넘겨야 맞아요. 그래야 테슬라가 지금까지 거둬왔던 그런 비율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가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되는 건데, 테슬라가 2019년도에 사이버 트럭을 발표할 때만 해도 본인들의 계획이 차근차근 의도한 대로 다 진행될 줄 알았고, 배터리도 1kWh당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이걸 성급하게 발표를 한 거죠.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그 사이에 코로나도 왔고, 그리고 또 국제적인 소요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도 막 오르락내리락 해서 예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발표한 가격대를 뭐 2배수 넘게 가격을 높여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비자나 투자자나 실망을 하게 되고, 미래 테슬라가 발표하는 새로운 전략에서도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를 완벽하게 이뤄놓지 못한 테슬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을 올리더라도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선에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양산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예요. 지금 사이버 트럭은 대략 누적이 얼마인지가 정확하게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160만 대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막 테슬라 옹호하시는 분들이 200만 대인데 뭐 상황도 모르고서 그런다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됐나? 테슬라에서 직접 발표도 안 하는데 200만 대인지 어떻게 하시지? 추정키잖아요. 그 어떤 곳에서는 180만 대다. 어떤 곳에서는 뭐 160만 대다. 어떤 곳이 200만 대다. 그럼 딱 중간 잡아서 한 180만 대 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 들어서 누적 판매 대수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150만 대 정도의 뭐 이런 수치가 나오고요. 테슬라 내부에서는 100만 대가 넘는,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발표해서 관심이 막 증폭돼 가지고 누적 계약 건수가 엄청나게 몰렸을 때는 막 180만 대, 200만 대 막 이런 예상들이 대세였는데, 이제 출시가 딱 가까워지고 한 달 좀 더 남았죠. 그리고 양산 스케줄상 테슬라의 누적 판매 대수를 소진하는 게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게 다시 축소되고 있어요. 150만 대 혹은 막 100만 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인 수치로 다시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한다는 건 지금까지 누적 판매 대수를 빠른 시일 내에 감당하거나 그걸 소진할 수 있을 만큼 양산 체제가 아주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에 출시가 되는지도 문제고, 11월 30일 날 몇 대가 과연 고객들에게 인도가 될 거고, 그리고 인도가 되면서 2024년도에는 총 몇 대를 고객들에게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발표. 이게 상당히 앞으로 테슬라가 미래 계획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또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제대로 얻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야, 이제는 테슬라가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고 있고, 테슬라가 뭘 발표하더라도 그건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테슬라의 전략에서도 의문부를 우리가 거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아마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1월 30일 날 사이버 트럭이 얼마에, 그리고 몇 대가 인도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제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자동차 제조사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팬보이층이 여전히 남아있는 제조사도 결코 이전에는 본 적이 없다.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재사용하는, 다시 쐈던 로켓을 뭐 10번도 재생할 수 있다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아니죠.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모델 3, 모델 Y 약속도 시켰고, 오토파일럿 탁월했고, 있고, 스타링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솔라시티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그 외의 요소들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에 너무 과도한 기대감을 통해서 테슬라가 자동차가 아닌 미래 에너지 그리고 우주산업까지도 전반적으로 지배할 지구 최고의 기업으로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과도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스스로의 테슬라에 대한 시각에 대한 점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오산이다. 왜? 자동차, 전기차는 그냥 일부분이다.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걸 기초로 해서 테슬라는 거대한 그림을 청사진을 그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고 있다. 그러면 그 디딤돌일 뿐인 일부 산업에서 어느 정도 목표했었던 계획이나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추진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모델 Y 이후의 약속들은 거의 지켜진 게 없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약속, 세미트럭과 관련된, 로드스터와 관련된, 그리고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3에서 모델 2를 이제 또 낼 건데, 모델 2를 1억 대를 판매를 하겠다. 2020년 상황하고 오버랩되지 않아? 2020년에 로보택시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건 레벨 5야. 너희들은 레벨 3 가지고 헤매고 있지. 우린 5야. 2022년까지 100기가와트 배터리 하겠어. 지금 2% 달성해 놓고 있어요. 세미트럭 2022년까지 10만 대 양산체제 각축했어. 지금 30대 정도 출고한 상태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발표하는 계획들은 되긴 될 거겠죠. 예, 아마 언젠가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 것이고 도달되는 목표도 훨씬 더 작을 것이다. 이제는 네, 그런 생각을 굳히실 때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정말로 하면 어떨 건데? 하면 어떡할 거야? 하면 좋은 거죠. 뭘 어떻게 해요? 자, 오기로 한 사람이 약속 시간에 안 와요. 그 사람이 와야 같이 일을 하면서 계획한 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약속을 해놓고 그 시간에 안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초빙을 했거나 그 사람 관련된 팀원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오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올 겁니다. 반드시 이 사람 약속 지킬 겁니다. 제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지. 오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 오면은 사과하고 왜 늦었는지 얘기를 하고 다시는 늦지 않겠다 약속하고 일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수습을 해야죠. 그런데 하면 어떡할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건 정상적인 분석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도사. 이 전도사 영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러내셔야 돼요. 언젠가는 하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건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와 때를 놓치면 사랑도 때가 있고 메뚜기도 한철이고 그죠? 젊었을 때 활기찰 때 그때 열심히 일을 하던 놀던 하라 그러잖아요. 테슬라가 산업의 발전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맞게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목표에 맞게 수립을 해서 한다고 할 때 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미래의 테슬라에 대한 투자든 그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든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거는 뭐 더 이상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 만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조사로서 인정받기가 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사이버트럭의 결과에 따라서 올해 초에 제가 한 1년 좀 넘은 이전서부터 테슬라의 주가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100달러까지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떨어져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하한점이 그 정도까지도 추락할 수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도 비슷한 현상 그런 시기가 또 한번 오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부정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굳혀지게 될 경우 이번에 테슬라에게 오는 어려움은 올 초에 왔었던 그 기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길게 지속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는 뭐 예언가도 아니고
시장을 뭐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뭐 주식이 이렇게 될 거고 뭐 기업이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것을 쪽집게처럼 맞춰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걸 통해서 견해를 보충하는 용도로 그렇게 참고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